제일 행복했었을 때가 아마 막내까지 태어난 고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솔직히 제가 이 세상에서 모든 행복을 다 누리고 있다. 첫째가 아파도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아주 행복했고 즐겁고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캠핑도 많이 가고 그리고 방학 때 되면 가족들 다 여행도 가고 그때가 제일 좋았고 제가 그때만 해도 내가 가진 모든 꿈은 다 이루었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으니까. 희소질환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첫째 아들 창은이. 지난 19년 동안 질병과 싸우면서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오갔는데요. 그 힘든 시간을 오직 가족의 힘으로 버텨왔던 부부. 매 순간 삼형제만 바라보며 견뎌왔는데 6년 전 아내 몸에 이상이 생기더니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안 나했죠. 암담하고 캄캄하고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불들이 꺼지는 듯한 꺼져버린 그런 상황에 내가 서 있는 것 같더라고. 정말 힘들 때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저녁에 밖에 나가서 간간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저 한 번만 알아주세요. 저 한 번만 도둑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내 한 번만 잡아주세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무너질 것 같은 순간마다 가족을 떠올리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아빠 호정 씨. 절망의 벼랑 끝에선 어느 50대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큰아이가 희소병으로 장애를 지니게 되었을 때만 해도 부부는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가 건강하게 태어나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는데요. 6년 전 건강했던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남편 호정 씨는 아픈 아들과 아내, 그리고 아직 어린 두 아들을 넷을 모두 돌봐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없었고 병원비와 간병비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아빠 호정 씨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부산에 위치한 한 아파트. 이곳 월세집이 5식구의 보금자리입니다. 두 아들이 한창 꿈나라인 이른 아침. 제일 먼저 하루를 여는 아빠 호정 씨. 오늘도 혼자 부지런히 출근 준비를 하는데요. 양말이 짝이 서로 안 맞네. 짝을 좀 맞춰야 되는데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개주다 보니까 양말이 짝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아내가 쓰러져 요양병원에 간 후 크게만 느껴지는 아내의 빈자리. 예전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참 많습니다.
횟수로 따지자면 한 6년쯤 된다고 봐야죠. 아이 엄마 병원 가고 난 다음에 큰아이 보내고 나서는 한 얼마간 많이 힘들었었어요. 아침을 또 아이들은 또 먹여야 되니까 지금 해놓고 갈 수 있는 건 이것뿐인 것 같아서 좀 급하게 했습니다. 야, 현아. 민아. 아빠 간다. 아빠 가고, 일어나서 콤프로스트 꼭 챙겨 먹고, 저 시간에 일어나. 수업해야 되니까. 또 와서 보자. 아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중학생, 초등학생 두 아들. 자는 모습만 보고 가다 보니 매번 마음이 무거운데요. 아픈 큰아들과 엄마까지 챙기며 두 아들을 키우려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출근 전 먼저 들려야 할 곳이 있는데요. 아내가 아프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맡기게 된 첫째 창은이. 부부의 아픈 손가락인 창은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고생 많으십니다. 아빠 왔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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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좀 맞춰봐야 되겠다. 아빠. 올해 19살인 첫째 창은이는 성장 장애로 인해 아직 대여섯 살 키와 몸무게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창은 잊어버렸어? 웃습니다. 이창은 아빠 왔는데 아빠 아빠 맞지? 어? 뇌병변과 지적장애로 중복장애를 지닌 데다 신장 기능까지 좋지 않은 창은이. 언제 응급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 재활시설에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창은이 특히 뭐 하나 주면 창은이가 전반적으로 병명은 많은데 어릴 때부터 성장 호르몬이 이제 뇌하수체 기능이 저하되어서 성장 호르몬도 분비를 못하고 그 뇌하수체 기능 때문에 다른 기관들도 성장을 못하다 보니까 현재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 상태가 아기 때는 솔직히 요만했습니다. 창은이가 제가 손을 이렇게 잡으면 손에 들어왔을 정도였는데 이렇게 컸다는 것도 신기한 상황이죠. 예. 미숙아로 태어나자마자 생사의 기로에 섰던 창은이. 수술을 무사히 마치긴 했지만 희소질환으로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했는데요. 아빤 그저 창은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기뻤던 거는 그 소변을 본 기저귀가 아이가 나한테 준 첫 번째 선물이었어요. 그 기저귀를 제가 받고 그 소변 냄새도 맡아보고 그 기저귀를 내 품에 가지고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보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병원에 아프다고 아이들이 부모님 손잡고 와가지고 주사 맞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울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부러워요.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창은이가 이제 앓고 있는 병은 사실은 굉장히 희귀 질환입니다. 희귀 질환, 유전성 희귀 질환이고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고 그 다음에 감각신경 난청, 그 다음에 신장 질환, 이 세 가지를 함께 있는 유전 질환인데 바라캅 증후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쪽은 신장이 아예 없고 한쪽은 그것도 신장이 이제
뭐 한 10%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아마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로 아마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빠 간다. 다음에 또 올게.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아빠 가야 돼. 집에 동생들 있잖아. 동생들한테 가야 되니까 너는 여기서 잘 놀아. 아프지 말고. 아빠 간다. 말은 못하지만 아빠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창은이. 시설을 나오는 아빠의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 시각 요양병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엄마 희진 씨. 마비 증상이 심해 혼자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병인과 간호사가 도와줘야만 최소한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황. 처음엔 아빠 호정 씨가 매일 병원에 들려 재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최근 코로나로 병원 출입이 제한되면서 찾아오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이 상황이 쉽게 좋아지기 어렵고 앞으로 좋아지기까지 시간이 뭐 수십 년 아니면 좋아지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사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같은 저희 병원에 많은 환자분이 계신데 사실 40대에 편마비가 와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입원하신 환자분은 우리 이희진 님이 거의 유일하시거든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특수학교 교사로 만나 가정을 꾸렸던 두 사람. 비록 첫째 창은이가 아팠지만 둘째, 셋째가 태어나면서 삼형제를 지키기 위해 늘 애써왔는데요. 하지만 엄마 희진 씨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5 식구의 행복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둘째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빠, 엄마가 이상해. 엄마가 안 일어나.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솔직히. 울었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해야지. 힘이 돼야지. 힘이 줘야지. 내가 아니면 이제 모든 게 이제 끝나니까 해야지라고 했죠. 아픈 가족들을 뒤로하고 오늘도 일터로 향하는 아빠 호정 씨. 장애 아들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에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첫째 창은이와 비슷한 장애를 지닌 친구들을 볼 때면 더 마음이 쓰이는 아빠. 이곳에서 창은이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는 현실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 아이가 여기 같이 못 있는 게 마음이 아프고 우리 아이도 제가 지도할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신체적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도 나름 이제 그런 거에 좀 좌절을 할 때가 좀 많았습니다. 첫째 창은이와 아내 병원비, 간병비로 들어가는 돈만 한 달에 400만 원. 빚이 눈덩이처럼 불면서 벼랑 끝으로 점점 내몰리고 있는데요. 이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한 1억 8천 정도 되지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오랫동안 호정 씨를 지켜봤던 동료 선생님들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병원비는 그러면은 좀 어떻게 병원비 못지않게 간병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간병비가 하루에 뭐 12만 원을 드는데 보통 열흘씩 간병을 하게 되면 거진 돈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고 있으니 장담은 못하고 있는데 점점 웃음을 잃어가는 호정 씨를 보면서 뭔가를 좀 위태로워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요청하려고 그랬고 어떻게 한 가정이 이렇게까지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아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산소통을 맨체로 서울까지 구급차에 실려서 몇 번이나 이렇게 갔었고 그 땀에 젖은 티셔츠를 갈아입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녀한테 이렇게 매달리면서 이렇게 많이 어렵게 지금 하루하루를 버텨왔는데 그래도 학교에서는 늘 밝은 모습으로 글도 이렇게 농담도 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였었는데 정말 속으로는 얼마나 이렇게 눈물을 흘렸을까 지금 생각하면 참 동료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명절이나 하면은 주변에 자취를 하거나 또는 결혼을 하지 않은 많은 후배생님들을 매년 초대해서 떡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모님과 함께. 네.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고요. 네. 이호정 선생님의 가정에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와서도 쉴 틈 없이 몸을 움직이는 아빠. 아들 둘이랑 생활하다 보니 설거지며 빨래, 청소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요. 제 몫인데 둘째나 셋째가 많이 도와줘요. 많이 도와주고 어떨 때는 제가 손댈 것 없이 해놓을 때도 있었어요. 아픈 가족들 따라 병원 다니랴, 일하랴, 정신없이 살다 보니 미처 손이 닿지 못했던 둘째와 셋째.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아이들의 마음에 퍼렇게 멍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날 방에서 자면서 울더라고요. 우는데 뭐 무슨 일 있었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아빠가 이거는 못 해줘. 그러니까 뭔지 얘기를 해줘. 아빠가 그래야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줄 거 아니니? 라고 하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아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빠가 지금 못 해주잖아. 할 수 없잖아.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해줬어요. 그냥 그 울고 있는 애를 그냥 안아주기만 했어요. 코로나 사태로 한동안 오지 못했던 요양병원. 오늘은 오랜만에 사랑하는 아내를 보러 왔습니다. 혜진아, 여보, 당신한테 아이들 모습 보여주려고 아이들이 영상편지 썼다. 내가 틀어줄 테니까 좀 들어봐. 엄마 안녕.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도 나 보고 싶지? 나 코로나가 없었으면 엄마랑 만나면서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다.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엄마도 치료 잘 받고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우리 만나서 재밌게 얘기하자. 안녕. 아이들 잘 봤지? 이렇게 잘 컸어.
슬퍼하지 말고 아이들도 힘을 주고 있잖아. 걱정 마. 당신 옆에 아직 내가 있고,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 그리고 잘 들어가서 잘 쉬어. 못 본 사이 더 나빠진 아내의 상태. 아내 앞에선 강한 척했지만 그동안 버텨왔던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늘 아슬아슬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엄마가 손을 정은이를 안고 같이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둘이 그래도 행복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내를 봤을 때는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집사람 아이들 엄마한테 조금 힘이 되고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겠지. 이제 나도 그렇게 해야 맞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내 앞에서는 눈물을 꾹 참고 있다가 아내가 들어가자마자 참고 있었던 눈물을 쏟아내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지금 아빠 호정 씨는 매달 아내에게 들어가는 병원비만 200만 원에 달하고요. 큰 아이도 응급의료시설이 있는 요양병원에 보내면 매달 병원비가 200~3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 재활시설에 보내놓고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수시로 응급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큰 아이는 신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2년 이상 살기 힘들다고 해서 신장 이식 수술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정말 아빠 호정 씨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가족에게 지금 도움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6월 19일 방송으로 딸 아이의 돌잔칫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혼자 힘들게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 경미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무릎 인대가 파열돼 아파하는 엄마의 모습과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딸 효정이를 보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딸 효정이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엄마 경미 씨도 곧 무릎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장 힘들 때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이라고 부른다라는 영화 대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빠 호정 씨가 정말 진정한 의미의 가장이라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끝까지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 눈물 흘리고 있는 50대 가장 호정 씨에게 많은 도움의 손길이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아, 그냥 편지 썼다. 들어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미안해. 우리 한때는 행복했고 또 힘들었고 그리고 괴로움이 있었지. 그래도 우리 살아야 한다. 아이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바라지 할 테니까 지금보다 더 나아지도록 굳건한 마음 가지고 그 마음 다 잡아주길 바래. 희진이를 사랑하는 호정이가